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혜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까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자체 현안은에서 다룰 도시는 목포시입니다. 먼저 목포의 홍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심 목포는 중국과 동북아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국내외를 육해공으로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는 최적의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포시는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를 위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3시간대로 연결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 부산 경남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국을 커버하는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KTX는 하루 10위에 서울을 왕복 운행하고 호남석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17년부터는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됩니다. 또한 목포 부산 간 KTX 고속화 철도와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도 본격적인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목포 신항은 3만 톤급 5선석이 운영 중이고 4선석이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으로 세계 선사, 세계 항구, 주 1항차씩 동북아 교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20분 거리에는 무안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연결하는 국내선이 있으며 중국 북경과 상해를 연결하는 15개 국제선 항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미래의 목포 경제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조선산업과 수산업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향후 목포 경제를 견인하게 될 차세대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은 목포의 미래를 밝혀줄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조선,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성 수산식품, 해양 레저 장비 산업, 이 신성장 5대 동력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세라믹 제품 생산 공정별 최신 장비를 보유한 세라믹 산업 종합지원센터와 고기능성 수산식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위한 수산식품 지원센터,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건립 운영 중이며 1020초 수영하는 메머드급 오트마리나 항만을 조성하여 해양 레저 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5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유치를 위해 교통의 요충지에 세라믹 전용 산단과 대양 산단을 조성 중입니다. 파인 세라믹 전용 산단은 215억 원을 투입하여 3만 5천 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직결지인 대양산업단지는 약 47만 평의 규모로 1,909억 원을 투입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세라믹 산단과 대양 산단은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학교, 병원, 쇼핑센터 이용이 편리하며 주거 환경도 완비되어 산단 근무자에게 최상의 정주 여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입주어 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남권 신발전 지역 투자 촉진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목포. 투자하는 순간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목포에서 성공 비즈니스를 시작하십시오. 항구 목포에서 당신은 새로운 비전과 더 큰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포는 지금 신항, 북항, 내항, 남항, 대불항 5개의 항만을 기반으로 바다 위에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신항은 국제 물류 관광 거점 항으로
북항은 다기능 수산 전문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 해양 관광 레저 산업 역시 목포가 최고의 투자지입니다. 내항은 여객항과 요트마리나 등 레저 전문항으로, 남항은 친환경 생태형 해양관광 레저 중심항으로 개발됩니다. 대보랑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국제 생산기지의 전초기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동북아 항만 허브 물류도시로서 목포의 미래를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휴식과 충전이 되는 도시, 목포. 국제적인 해양관광 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5대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목포 관광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목포에서는 먼저 유달산에 올라보세요. 목포 역사문화의 길, 유달예술타운 등 자연과 문화예술, 역사가 어우러진 목포의 대표 관광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공의 뱃놀에 가물거리는 복원된 사막도 공원도 거닐어 보세요. 평화의 섬으로 조성된 사막도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개관과 더불어 민주, 평화, 인권의 정신을 계승하고 어린이 바다 과학관을 중심으로 신해양 지대를 열어갈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섬 고화도에서는 잠시 머물렀다 가세요. 지금도 살아생생하게 숨쉬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오름 둘레숲길을 거닐다 보면 눈부신 다도의 전망을 품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00대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된 사랑의 섬, 외달부에서는 해수풀장에서의 여유와 바다처럼 깊은 사랑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문화를 테마로 전국 제1의 관광지가 조성 중인 갓바위 문화타운,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정된 갓바위와 목포 자연사 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10여 개의 전시관이 밀집된 전국 최대 문화의 거리입니다. 평화광장에서는 세계 최초, 최대를 자랑하며 한국 관광 기네스에 등재된 춤추는 바다 분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활력이 넘치는 북항은 지금 해양수산 복합센터를 비롯해 시푸드타운과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단지를 조성해 풍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야경이 아름다운 목포대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참여하는 축제 프로그램, 정체성과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까지 갖춰진 목포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힐링타운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목포에 오시면 입안에서도 행복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홍탁삼합, 세발낙지, 꽃게, 먹갈치, 민어까지 목포오미가 진정한 남도박상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목포의 뿌리 원도심, 상업과 관광의 도심 하당 신도심, 그리고 행정과 교육의 중심 남학 신도시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목포.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개발의 개념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생각하며 오래된 공간에서 희망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의 개념을 넘어 사랑을 생각하는 개발 사업으로 시민의 보금자리에서 더 큰 행복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 중앙시장에는 주상관 복합 빌딩인 트윈스타를 건립해 원도심의 상권을 회복시키고 산정동을 가톨릭 성지로 조성,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가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 오래된 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업과 관광의 중심 사당 신도심은 장미의 거리, 도시숲들이 조성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교육의 도시 남학신도시는 전남의 의료화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감지구에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 관료의료 복합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는 이렇게 최상의 주거 인프라로 지금껏 누릴 수 없었던 삶의 또 다른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호남 제1의 교육도시 목포에서는 지금 글로벌 인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포 교육발전 지원 5개년 계획을 추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예산을 지원해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학년도 수능에서 자연계 전국 수석을 배출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배움의 기회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계 속 주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령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 시민 아카데미와 함께 누구나 평생 배움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평생 교육도시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기관을 보유한 목포는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사회가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 육성 도시 목포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품격 있는 문화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예향 목포. 목포는 중소도시로서는 드물게 각 부분별로 6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벨트 조성,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각종 스포츠 레저 시설도 보다 완벽한 생활체육 문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축구센터와 허정모 거스 히딩크 축구재단을 중심으로 축구인재 양성 메카로 조성하고 국제파크 골프장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국제스포츠 클라이밍 센터를 개장,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축구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에 이어 야구장과 실내 빙상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공공시설 인프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건강도시가 목포입니다. 또한 도시의 편리함과 청정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웰빙 도시 목포는 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푸른 숲이 우거진 맑고 푸른 저탄소 녹색 도시 목포. 도심 곳곳에서 녹색길 생태수 6.2km의 웰빙 공원, 산림욕장과 공원을 만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목포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십시오. 따뜻한 복지도시 목포에서는 최상의 복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희망을 키울 수 없는 복지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돌보는 도시가 목포입니다. 또한 해마다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후원하는 든든한 도시가 바로 목포입니다. 또한 목포는 아기 낳기 좋고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어려운 가정의 아픔까지 보듬어갑니다. 나누는 행복, 섬기는 마음, 복지도시 목포에서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공의 파라다이스가 바로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목포에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목포가 미래의 바다로 나아가는 숨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 네, 목포의 홍보 영상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 목포의 자랑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목포의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민선 6기 시장으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죠. 제2014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5일 목포시 성 네, 감사합니다. 박홍률 시장 당선자입니다. 이번에 목포시장 선거는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선거였습니다. 지자체 선거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또는 구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당 후보와 싸워가지고 첫 무소속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이념의 틀에서 깨어났고 새로운 목포를 바라고 새로운 목포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박홍률이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약 39.5%의 득표를 받아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의 새로운 정치 또 목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에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튼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철학은 뭐니 해도 과거에 우리가 그 3대양, 뭐 6대 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 명성이 있었던 목포인데 이제 침체의 늪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21.12%, 정말 그 전국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실상 현실에 목포 시내 식당을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너무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포의 이 발전, 목포의 미래의 발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일들 매우 무거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과 함께 아무튼 이 난국을 극복하는 목포 발전을 이루어내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 소통하는 시정, 소통하는 시민과 언제나 시민만 바라보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겠고요. 두 번째는 깨끗하고 공명한 또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한 정당에서 쭉 꾸려왔던 목포 시정에 대해서 시민 속에서 서민의 의식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정, 그래서 시정을 개혁할 바가 있으면 개혁할 바를 찾아서 시정을 개혁해 나가고 목포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도심과 또 우리 신도심 조화에 있는 이 발전, 목포는 유달산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 원도심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원도심도 이렇게 균형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목포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눔 복지, 복지가 지금 하도 아닙니까? 복지를 정말로 균형 있는 그런 복지, 나눔 복지, 노인, 어르신들 쪽하고 또 어려운 아동들 부분, 또 장애인 부분 여러 측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눔 복지 그런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학생들이 인재로 많이 길러져야만이 목포가 장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포의 새싹들이 크게 잘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초, 중, 고 과정에서 좀 그 기여가 될 수 있으면 목포 시장으로서 교육 분야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열심히 좀 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시장과 함께 항상 생각하고 목포 발전, 목포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되셔서 박홍률 시장과 또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목포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른 시장, 정말로 깨끗한 시장,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감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감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인터뷰까지 보고 왔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목포시의회가 워크숍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목포시의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9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소가 제주로 정해진 것은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정립, 항만 개발과 수산업 발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특화, 노인 일자리 창출, 스포츠 산업 발전 등 목포와 현안이 비슷하며 성공 모델을 보유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워크숍에는 의원 17명과 사무국 직원 21명 등 38명이 참여하며 의회는 이번 워크숍 경비로 1,8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일정은 전지훈련센터 등 선진지 견학, 초청 강사 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남도는 주간 행사 대부분을 당분간 진도에서 열기로 했고 다른 시군의회도 현 분위기를 의식해 워크숍을 취소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어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이 무더기로 참여한 것을 두고도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 A씨는 세월호 사고 뒤 지역 경제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행보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시기적으로나 장소에서도 적정치 않고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대안 제시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주도로 연수를 계획하게 됐다면서 현안을 중점에 두고 짜임새 있는 일정을 구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진도군민 피해 보상과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운영위원장이 낭독하고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구조활동 참여에 따른 생계곤란과 수산물 수확 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 900여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진도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생계지원, 관광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또 우수 시설을 견학해서 그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정책에
그 대안 제시라든지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제주도로 연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숙소는 제주도 1급 호텔이고 총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그 지역 지도층들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 고속철도를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2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목포 제주 해저터널 건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때부터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시작했다며 역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 여부에 그치다 보니 오히려 수도권이 더욱 비대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목포 부산 간 철도, 광주 목포 KTX,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등 남해안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80%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남해안 벨트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해저터널 사업은 한계에 봉착한 국내 건설업계에도 매우 유용한 활로가 될 수 있다며 영불 해저터널이나 일본의 세이칸 터널에 비해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은 85km로 안전하게 완공만 한다면 세계 건설업계의 랭킹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판단하겠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재활력을 위해 국가적 아젠다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남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은 해남과 보길도까지 18km는 다리를 놓고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85km는 바다 밑으로 놓는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원은 연간 1,900만 명이 호남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상 사업비는 16조 8천억 원, 설계 기간은 2-3년, 공사는 8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 제주 해저터널은 2007년 전남도와 제주도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대정부 건의문을 냈으나 이후 제주도가 관광객 육지 유출과 제주 신공항 건설 등을 이유로 머뭇거리면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 추이로 보면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자참여업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인데요. 다비치 안경 체인 목포 하당점에 눈 건강 시력 지킴이 봉사단이 8월 19일 용당 1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경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5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사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밀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이후 안경을 제작하고 일주일 뒤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포 하당점 김금용 대표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인데 생계곤란으로 눈 건강이 항상 뒷전인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나눔 행사를 펼쳐 맑고 환한 세상 보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눈 건강 시력 지킴이 봉사단은 현재까지 총 195번에 걸쳐서 15,200여 명에게 안경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목포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버스 탑재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목포시는 8월부터 시내버스 1번, 30번 등 2개 노선 버스 4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에 계도 및 홍보를 거친 후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시는 버스 탑재형 단속 도입 배경에 대해 불법 주정차 증가와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무차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나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흐름 여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정착되면 버스 승강장, 교차로 도로 모퉁이, 이중 대각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어 대중교통의 정지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도심 지하에 매설된 대형 오수관이 파손되면서 주변에 싱크홀이 형성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포시는 사고 발생 12월이 지나도록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목포시 오감동 갓바위 터널 입구 인도변에 매설된 1200mm 오수관 윗부분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길이 5m, 폭 3m가량 파손돼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로 주변의 흙 등이 오수 등에 휩쓸리면서 인도 윗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아래 부분은 비어있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후 목포시는 현장에 임시로 뚜껑을 덮고 주위에 접근 금지 테이프를 쳐놓은 뒤 지금까지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자전거와 행인들이 차도로로 내려오게 돼 있어 특히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 사고와 행인들이 잘못 접근할 경우 실족할 수도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남해환경관리관은 사고 발생 후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2일 긴급 복구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회계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넘겨받은 회계과는 업체 선정은 입찰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긴급 재난 복구 사업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복구하기까지 계속 시간이 허비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상하수도 사업단장은 휴가를 떠나버려 목포시 공무원들의 위기관리 능력과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 박모 씨는 사고 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불러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썽이 일자 목포시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응급복구가 늦어졌다며 하루빨리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런 무식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냥 피해자 보면 또 잘못하다 또 옆에 사고 나고. 포토를 이렇게 보수하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 더 씌우기가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커트를 하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이 아스콘을 더 씌우기를 한 거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편의점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 현장 등 65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의무화한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 현장에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임금체불 등 노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이행 실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바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 업종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 현장 등 관내 650여 업체입니다. 황선범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3,500원이요. 네, 저희들은 근데 저희들은 카운터 계산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도 안 들고. 네, 다음은 목포의 관광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사고 놓고 서로 니탓, 해양 목포 망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전남 목포를 찾은 관광객이 배수로 덮개에 의해 사고를 당했는데도 시와 목포항만청은 관리 주제를 놓고 서로 이견차만 드러내고 있어 입방아를 낳고 있습니다. 5일 표모씨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 10분께 지인들과 함께 목포항 북항동 해양수산복합센터를 찾았다가 파손된 배수로 철제 덮개에 다리가 찢기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표씨는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목포 한국병원에서 6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접수한 목포시와 목포항만청은 관리 주체를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포시는 북항 일대의 목포항만청 부지 일부를 사용 허가받은 뒤 지난 2011년 건물을 준공해 관리 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목포시와 목포항만청의 관리 경계 지점입니다. 바로 이 경계 지점을 두고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적 도면을 보면 사고 현장은 항만청 관리구역이 명백해 목포시가 책임질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항만청은 사고 지점은 당초 인도로 되어 있는 곳을 목포시가 복합센터에 차량 진입을 위해 절개한 뒤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목포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이 같은 주장에 해양문화축제를 보기 위해 목포를 찾은 표씨만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표씨는 해양문화축제 등 목포시를 관광하러 휴가차 왔는데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며 관광객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관계기관의 진실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인 오모 씨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회피하려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습니다. 이어 외지 관광객인 피해자가 목포를 어떤 모습으로 보겠느냐며 공무원들이 목포시의 이미지를 망쳐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산동 김모 씨는 대한민국 슬픔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의식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 우선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목포시 관광경제 상임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효한 관광경제 상임위원장은 목포 삼양동, 오감동, 구주동이 지역구로 시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참신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을 겸비한 의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3선으로 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았던 입법 지식과 인맥을 멘토로 활용해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내용과 품격이 있는 정책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요한 관광경제 상임위원장은 지난 8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관광경제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개 상임위를 두루 거치면서 느꼈던 바를 토대로 다른 상임위와의 협력을 통해 목포시의회의 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효한 신임 관광경제상임위원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효한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도 그냥 알 수 있듯이 이번에 목포는 민선 6기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탄생했는데요. 그만큼이나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바라는 바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경제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이라는 주제, 경제라는 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목포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책임져야 되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요.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목포시의 관광 분야, 경제 분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양문화축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태풍이 축제 기간에 왔는데요.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막도로 축제 주무대장을 옮기고 나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축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반응이나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또 보완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축제에 가서 보더라도 느낄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전국 각종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00개가 1년에 2,000개가 넘는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포의 해양문화축제라고 그러면 우리 목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장점들을 살려내고 우리 목포의 정체성들을 관광객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런 큰 틀거리부터 좀 고민이 좀 됐었고요. 과연 우리가 그 축제 속에 어느 다른 곳을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말고 목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담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게는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축제가 이거는 전국적인 흐름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체험형 축제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포 해양문화축제도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또 무사히 축제를 끝냈다고는 하지만 이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축제하고 정말 목포다운 축제, 목포스러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포 해양문화축제 자체가 목포를 대변하는 어떤 정체성이 없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다 바꾼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한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듯이요. 이제 새로운 민선 6기 목포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숙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축제를 치르면서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주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저는 현재 세 번째 시의원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이나 더 열심히 하고 또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그 시 전반적인 부분에 소홀하게 될 때가 있고요. 또 너무 시 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지역구의 자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때로는 지역구 활동에 더 집중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포시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또 목포 시민들은 저희 지역구에 살지는 않으시더라도 시민들 나름대로 좀 고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성이 안동역에서 우리 올해 연세 71살 정정하세요.
첫날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시의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저희가요, 이 목포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지자체 현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현안은의 최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